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해줘야 된다. 이런 이른바 공개적인 지지자 60명을 넘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160명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숫자가 허수다 하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용 과연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용을 넣은 여론조사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흔히 KSOI라고 하는 데죠. 여기가 4월 25, 26, 그러니까 어제 하고 그저께 하고 주말에 조사한 거네요. 평택 을 지역에 있는 703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김용도 넣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적극 검토 중이라는 김용남 전 의원도 넣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용을 넣어서 조사를 했더니 조국 여기 이미 활동을 시작하고 있죠. 25.4, 김용 19.1, 유이동 18.4, 황교안 13.3, 김재현 11.1, 그 외 인물 3.6, 없음 5.4, 잘모름 3.6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용을 빼고 김용남 전 의원을 민주당 후보로 넣었더니 조국 23.4, 김용남 21.4, 유이동 21.2, 황교안 12.8, 김재현 9.4, 그 외 인물 3.9, 없음 5.0, 잘모름 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요, 정말 압도적입니다. 긍정평가가 65.7, 부정평가가 28.2, 반도 안 되는 상황이고,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44,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7.1, 진보당 6.3, 개혁신당 3.8, 기타 정당 3.2, 없음 12.9, 잘모름 1.7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사의 오차 범위는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7이니까 7.4%포인트 그 이내는 과학적으로는 우열을 가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선 조국, 그 다음에 김용 또는 김용남, 그 다음에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 유이동도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3명은 거의 다 그냥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론 형성이 그다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김용이 출마했을 경우 조국과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간에 7%포인트 차이가 나고 김용남이 출마했을 경우 조국과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 간에 2.2%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건 무슨 뜻이냐? 김용이 출마하면 민주당의 지지층 상당수가 김용보다는 조국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김용남이 출마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약간의 분화를 겪는다. 그 중간지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는 김용남에 가지만 일부는 조국, 유이동 이런 쪽으로도 흘러 들어간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와 김재현 진보당 대표의 경우는 어떤 경우든 한 10%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거고, 만약에 선거 전에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예측의 영역인데, 예측이야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예측의 영역인데, 선거 전에 들어가면요 정당 지지를 받는 후보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활동도 자유스럽고요. 그 다음에 정당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상당한 정도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황교안, 김재현 이 두 후보의 경우에는 정당세가 워낙 약하고 전부 다 개인 브랜드로
그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여론 지지도는 아마 지금이 거의 최대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사는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와 면접 조사의 차이점. ARS 조사는 강한 지지자들, 이 사람들이 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한 지지자가 아닌 조금은 약한 지지자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대세에 따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 역시 이 부분도 황교안, 김재현 이런 사람들한테는 취약점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마 평택을에 있는 유권자 한 700명 정도 조사했다고 하니까 이 정도가 되면요, 대개 다른 여론조사랑 비교를 해보면 없음, 모름, 또 그 외 인물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대략 한 20 내지 25% 정도가 돼야 다른 조사들하고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한 12.6%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 답변자들이 대부분 강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누구든 간에 조국도 그렇고 유이동도 그렇고 김용, 김용남, 뭐 황교안, 김재현 다 난 저 사람 정말 찍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답변을 했고, 조금 뭐 갸우뚱하고 있는 약간의 무당층, 중도층 이런 사람들은 아예 답변을 안 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법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3당 후보, 그러니까 조국은 이제 개인적인 브랜드로 지금 조국혁신당 세는 약한데 개인적인 브랜드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 아직은 뭐 후보가 안 정해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이 세 사람의 경우에는 앞으로 선거전이 진전될수록 플러스 요인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명백한 3파전이 된다. 만약에 이렇게 명백한 3파전이 되면 조국이 압도하지 못하고 있죠. 물론 여론 형성이 아직은 뭐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본다면 이 3파전 중에 누가 될지 그건 지금으로서 예측하기 어렵고, 국민의힘 유이동 전 의원 지금 워낙 국민의힘 지지도가 낮으니까 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3파전 지금과 같은 구도가 계속된다? 이럴 경우에는 유이동의 당선 가능성도, 이게 이른바 황금 분할이 되면 그 당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아마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그 선거전이 좀 진전이 되면,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되면 아마 김용남 전 의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확정이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에게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아마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서도 이제 여론조사들이 아무래도 선거가 임박하니까 또 많이 나왔는데, J2 인사이드 랩이라고 하는 데가 또 부산시장 조사를 했네요. 24, 25. 근데 여기서는 박형준, 전재수가 초근접, 지난번에 한번 인사이트 코리아인가요? 뭐 하는 데에서 조사한 걸 보면 오차범위 정도, 뭐 그 정도로 근접했다. 뭐 이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는 초근접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전재수 43.9, 박형준 43.7, 0.2%포인트 차이. 기타 2.9, 지지 후보 없음 5.8, 잘 모르겠다 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맞는, 물론 이것도 ARS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강성 지지층 중심의 답변이 이루어졌을 건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가능해지고, 그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 플러스 한동훈 나비 효과, 이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산 북구갑, 그 한동훈이 나왔다는 북구갑은 어떤가?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가 802명을 조사했는데 여기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거의 뭐 이번 주 내로 이제 그 직을 던지고 출마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정청래 대표하고 2시간 동안 만찬을 했다 그러는데 전 처음부터 출마할 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업 들어오는데 그거 넘어가지 마라 그럴 때부터 저거 띄우기다, 그 가능성이 더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진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놓고 조사를 해봤더니 하정우 35.5, 한동훈 28.5, 박민식 26.0 이렇게 돼 있고요. 적극 투표층, 그러니까 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조사를 하고 반드시 한다 뭐 이런 적극 투표층에 조사를 해봤더니 하정우 44.3, 한동훈 24.8, 박민식 24.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북갑 요 802명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는 김에 아마 전재수와 박형준 조사를 한 모양이죠. 그랬더니 전재수가 50.1, 박형준이 40.3 이렇습니다. 요건 부산 북갑 유권자들만을 상대로 한 겁니다. 부산 북갑, 우선 이 부산시장 여론조사부터 얘기를 하면 부산 북갑은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당연히 거기서 전재수 의원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도 여기서도 10%포인트 정도밖에 전재수와 박형준의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앞서 J2 인사이드 랩이라고 하는 데가 조사한 초근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유추가 가능한 대목이다. 전재수 지역에서도 박형준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이 게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게임은 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완전히 반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대로 간다면 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건 뭐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이 비슷한데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요게 완전히 반토막 나니까 결국은 한동훈도 떨어지고 박민식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뭐 요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 구도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예요. 아마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3대3 구도로 해서 조금 더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다, 아마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을 텐데 그 전략이 현재 이 조사만 봐가지고서는 쉽지가 않은 것 같다 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시나리오를 뭐 1, 2, 3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건 적극 투표층이 이렇다는 거고,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또 선거전 양상에 따른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중앙의 어떤 정치 무대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반사적 이익 뭐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까지는 좀 봐야 되지만, 일단 지금 현재 나온 구도로 보면 한동훈 현재와 같은 이런 구도로는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조국의 경우에는 팽팽한, 아직 여론 형성이 좀 미흡한 것으로 보이지만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